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용어죠.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소녀 시절에서부터 학교를 다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겹도록 그렇게 괴롭게 치러왔던 것이 바로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간단하게 검사하고 간단한 그 형식적이지 않은 공식적이지 않은 시험, 이제 그런 게 테스트고, 그 다음에 어떤 좀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형식을 딱 갖춰가지고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치르는 시험을 우리가 exam 혹은 examination, 전문 용어로는 고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시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봉건 왕조에서의 과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의 그 왕조의 통치하는 그 집단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거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 시험 이전에는 인재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그저 피 튀기는 그 경쟁 속에서 돋보이는 사람, 잘난 사람을 선발하거나 뽑거나 혹은 지가 튀어나오거나 혹은 남에 의해서 추천되고 천거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인맥에 의해서 등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과거 시험 이전에 인재가 선발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과거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제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는 시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그 국가의 시험을 통해서 그 국가를 통치하는 그 집단의 인재를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왕조가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그 형식을 갖춰가지고서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거나 왕조가 그냥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정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시절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춘추 전국시대라든지 삼국지 시대라든지 이러한 난세에서 그야말로 기라성같이 활약했었던 그 영웅호걸들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인재였습니까? 아니었죠. 그야말로 그 제자 백가들이 서로 잘났다고 유세를 다니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천하가 태평하고 국가와 그 왕조의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는 이 과거 시험을 치러서 인재를 잘 뽑을 수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시절이 송나라라든지 명나라, 청나라 이제 그런 시절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활약했었던 유명한 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송나라 때 범중엄이라든지 사마광, 왕안석, 명나라 때 장거정, 청나라의 증국번, 이홍장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지인사로 급제해가지고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인재들이죠. 이들로서 대표되는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그 집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료가 되는 것이죠. 이 관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민간하고 대비되는 그 관료의 특징은 일단 대우를 받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의 통치, 그 봉건 왕조의 그 시스템,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이 바로 관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는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통치 철학과 그 봉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 통치 철학에 그야말로 일치해서 그 가치관이 일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인생 자체가
그 가치관에 일치되게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료의 가장 큰 특징이 사상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관료가 그 서양의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그 관료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료의 사상이 경직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원인이 출발하느냐? 바로 이 과거 시험에서부터 그 원인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 시험에 통과하려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진사로 나아가지고서 그 봉건 왕조의 관료가 되려면은 그 시험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그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황제한테 충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그 꼬맹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부터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 그것도 팔고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해진 문체로 그냥 오개티도 없이 정확하게 그 답안지를 써서 내면은 합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스승과 제자가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 파벌을 형성해가지고서 이제 관료 집단을 만들고 그 자기네들의 이권을,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일치 단결해서 그 국가를 통치하고 그렇게 봉건 왕조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관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한나라 무제 때 그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파출백가 유술독존이라고 이 제자백가의 사상 다 때려쳐라. 오로지 육아사상만이 존귀하다. 그 유술독존의 끝판왕, 그 완성판이 바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에 통과하려면 사서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중국의 전 인구가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과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 통과하기 위해서 사서오경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집단을 소위 독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독서인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학생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과거 시험만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서인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관료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사회의 통치 세력에 편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낙방을 해가지고서 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책을 탁 펼쳐보면은 위인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봉건 왕조에서 관료로 성공한 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독서인의 시절을 거쳐서 과거에 합격한 그 사람들이고 그 이면에는 그 몇 배의, 그 몇십 배의, 그 몇백 배의 많은 사람들이 독서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과거 시험만 평생 동안 주구장창 공부하다가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서 폐인이 되고 그야말로 낙방해가지고서 백수건달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져간 그러한 독서인들의 무덤, 그게 바로 이 과거 시험의 폐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귀족들이 전부 다 헤쳐먹던 그러한 시절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일반 그 평민들에게도 출세의 기회를 주는 이 통치 세력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했지만은 이 전 사회가 오로지 그 과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가지고서 그 시험 과목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제도가 또한 과거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오로지 그 국가의 통치, 그 봉건 왕조의 유지를 위해서 황제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낙방한 사람들은 폐인이 되고 백수 건달로 살다가 가거나 혹은 빨리 자기가 다른 길을 개척해가지고서 상인으로서 장사해가지고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사회 불만이 폭발하면은 반란군이 되고 역적이 돼가지고서 이 봉건 사회에서 깽판을 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그야말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그냥 폭발하던 그 시기에 그 신문화 운동에서 첫바따로 주장하던 것이 바로 이 과거 시험에 대한 폐지였습니다.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1000년이 넘도록 그 중국의 전 인구가 그 우수한 인재들이 오로지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서오경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바늘구멍을 뚫고서 합격을 하면은 그 인재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로지 그 봉건 왕조의 통치, 그 황제를 위해서 그냥 충성맹세를 하고 그 권력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이제 그러한 관료가 되기 위해서 1000년이 넘도록 그 중국의 모든 그 지식인들이 독서인들이 그 과거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사서오경만 달달달달 외우는 이 과거 시험을 폐지해야지만이 중국이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문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과거 시험 때문에 다른 그 과거 시험 과목이 아닌 과학이라든지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이런 것들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은 그 중국의 사상사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그 수천 년 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시절이 중국의 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제 중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서양에서는 중국하고는 달랐죠. 근대 일본도 달랐습니다.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재를 끌어모아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실, 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 집단을 꾸려 가지고서 운용을 한 것이었죠. 이 중국의 과거 시험하고 가장 대비되는 그러한 특징은 이 사상의 통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상이 통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학문과 사상들을 자유롭게 연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근대 서양에서 그야말로 빛나는 그러한 사상과 학문과 과학적 방법론들이 그야말로 꽃을 피워가지고서 그 문명이 그렇게 앞질러 가면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긴 집단이 그 정부의 요직을 다 독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떤 정부의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뒷구멍으로 매건매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시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양에서는 근대화의 일환으로 과거 시험을 폐지했다가 이제 어떤 현대의 그런 정부를 꾸리면서 미국식의 그러한 공무원 선발 제도를 도로 이렇게 도입하면서 시험 제도를 다시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재밌죠? 정리해보자면은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독서인들이 오로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가지고서 달달달달 외웠던 그 사서오경이 그 공자님의 말씀이 과연 진짜로 그러한 내용이었겠느냐. 말하자면 아니란 이야기죠. 그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춘추전국 시대 때에 그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은 융례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예의범절이라든지 뭐 활쏘기, 술에 몰기, 뭐 악기를 다루기, 산수하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융례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인적인 교육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인적으로 인재를 길러가지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장사를 내가지고서 상인으로서 성공한 그러한 제자도 있고 또 귀족과 왕족을 찾아가가지고서 유세를 해가지고서 관직을 얻은 그런 제자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살 길 찾아가지고서 입신양명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인재들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시험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인간들을, 그 수많은 인재들을 스크린해가지고서 선별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만큼 효율적인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상이 통제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외 과목 이외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상과 학문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시험에 매몰돼 가지고서 오로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폐인이 되고 인생을 망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매몰되지 맙시다. 시험에 순종하지도 맙시다. 이 세상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 이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연구해야 될, 배워야 될 학문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제한하지 맙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